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회사까지 와서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AI 기대감에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 AI 관련주가 그래도 출발이 좋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제가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지금 알림 설정 우리 영상 도움된다 라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안 가고 있는 종목들 있어요. 정말 실적 좋은 자동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 또 뭐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쉬운 방법은 그냥 또 뭐 시간을 다니까 급등하는 종목, 어제 급등하는 종목 그냥 얘기하고 안 가면 그만이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 정말 결국은 계좌가 파탄이 나거든요. 그 방식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재수 없으면 7만 원 찍을 수 있다. 반도체 조정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나왔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고 지수도 245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때 크게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를 때는 우르르 이 종목 좋고 떨어질 때는 이 종목 안 좋다 버리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단타만 쳐야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가 20% 30% 오른 종목을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성 있게 계속 급등하는 종목은 수십 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한 번이라도 급등을 먹는 게 중요하고 AI 관련주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AI 관련주 안에서 안 오른 종목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알서포트 급등 들어갔죠. 브리지텍 급등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기해서 한 번이라도 급등을 먹는 전략이 일단 중요하고 일단 현재 시장 트렌드가 AI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AI 관련주에서는 안 오른 종목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될 일이고 또 2차 전지 안에서는 최근에 정말 좋은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도 가지 않고 포스코그룹주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오를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몇 달 전에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모으자고 얘기해놓고 조금 안 가니까 버리고 딴 거 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면 우린 매번 손절해야 되고 항상 시끄러운 종목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급락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방식 되기 때문에 그 방식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될 종목이라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우리는 버티고 모아가면 될 일이고 호재가 나올 것은 없는지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DSR 규제도 완화한다 그러고 태형건설 이슈 때문에 빠졌죠. 하지만 그 부분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총선 전에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2차 전지도 이제 금투세도 폐지된다 그러고 공매도도 일단 금지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가 일단 나오고 있고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는 나오고 있고 또 그럼 현실적으로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전략을 짜주면 될 일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집중 분석과 함께 AI 관련주 안에서 오를 종목은 없는지 아직 급등 안 한 종목은 없는지 한번 거래량이 붙을 종목은 없는지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최근에 흐름 좋았었고 관련주들 좋았어요. NBT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었죠. DNC 미디어 그 관련주 안에서 오늘도 무슨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불사조 주말 영상은 편집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 좋은 기업들을 가지 않고 미국 증시도 올랐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 볼 종목은 없는지 2차 전지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만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중국도 아니고 일본 신고가 계속 찍고 미국도 신고가를 계속 찍는데 일부러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물량을 빼는 경우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물량을 너무 많이 뺏었다든지 이렇게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일부러 악재내서 안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 가는 기간 좀 기다리면 어때요? 수익 보고 팔면 되지.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내일장 공략주 한 종목 띵 얘기하고 안 가면 그만인 방식으로 한다면 우르르 우리끼리 사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그 방식은 정말 추구하지 않고 많은 분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좀 집중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섹터들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 안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면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현재 시장 트렌드 읽어주시고 하시든 안 하시든 읽어주시고 내 종목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만 줄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는 19만 3천 명이 돌파가 됐는데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멤버십도 정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는 멤버십은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또 멤버십 안에서 기업 분석해드리고 종목 추천해드리고 제가 단기 종목으로 한 2주 드린 종목들 다 급등 들어갔거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쫓아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원주 급등한다고 하면 30% 40% 오른 다음에 또 사면 물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G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고 나면 또 쉬는 거예요. XRVR,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리고 급등이 들어가고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지 또 그 이후로 떨어집니다. 바이오 관련주 지금 조금 반등해주는 종목 있지만 또 한 2주 내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갈 바이오는 또 없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매일같이 드리고 있고 종목 진단 물어보는 종목마다 해드리고 있고 기업 분석 꼼꼼하게 해드리고 매일같이 1시간씩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소통 방송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 4,000원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힘든 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버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해보시면 정말로 주식 기술적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떤 자리에서 오르는지 배워가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새 트렌드는 뭐다? 2년 동안 폭락한 종목 안에서 5G든 또 엔터주든 뭐 미디어든 카카오든 또 우리가 비대면 관련주 알서프트, 브리지텍 같은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맥점에서 공략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말 안에 가입하시고 영상 매일같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1시간 안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증시 또 다우 증시는 지금 최근에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좀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줬고 뭐 S&P 500 신고가 찍고 있고 나스닥도 급등하고 있어요. 반도체 급등합니다. 조정 이후에.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근데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거 안에서 급등을 조금 더 노릴 종목 또 조정 나왔다가 한번 달릴 종목만 추려주세요. AI도 AI 진단도 있고 우리가 AI 반도체도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준다면 관련주들 조정 이후에 한번 가겠네. 왜냐하면 조정이 좀 길었거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주시면 되시고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분명히 2450 찍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한 번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반도체 AI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냐하면 바이오든 반도체든 주도주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정 나왔어요. 그냥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지수 자체 월봉상의 흐름도 코스닥도 여기서 빠지면 다시 올라갈 자리니까 폭락장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공매도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2차 전지는 계속 또 떨어졌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S&P가 지금 올라줬는데 AI가 올라줘, 엔비디아 신고가 찍고 이러니까 AI 관련주도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튬 관련주 아시죠? 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리튬 광산 막 리튬 올라갈 때 그때 에코프로 BM, 포스코그룹주, 무슨 윤성의 FNC부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20년 이상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10한 몇 년 전에 원유 관련주 점상 가던 게 기억난다 그랬어요. 그때 너도 나도 원유 캔다 그러고 상한가 가는 게 유행이었던 게 2007년도예요. 그쵸? 그리고 이정재 씨 관련주 최근에 급등했다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제가 키스트라는 종목 오토인테크였을 때 급등했다가 그때 키스트를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랬죠. 한 15년 6년 전에 점상으로 가서 우회 상장으로 오른다 그러고 1,000원짜리를 8,000원에 산다 그러고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점상으로 가는 종목들 지금 현재 매수로 엮여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경우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리튬주가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 시끄러웠던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오릴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나. 이때 리튬으로 수십 배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메타버스 올랐을 때도 계속 2년 내내 폭락을 했었어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나요? 넥스트, 위지옥 스터디오 다 이유 갖다 붙여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우리가 이 지오릴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테라사이언스, 자이글은 EV 첨단 소재는 오르지 않았는데 자이글은 조금 반등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배 오르고 막 3, 4토막 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리튬으로 해먹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튬도 무슨 기대감에 뭐 할 거야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급등한 다음 내려와요.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AI 반도체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AI 반도체, 뭐 AI 로봇 실질적으로 매출 나오는 기업 아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기업들, 삼성, SDS가 진짜 관련주예요. 하지만 여기다 뭐를 할 거야, 납품할 거야, MOU 맺었어. 한글과 컴퓨터 소개시켜드렸죠.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글과 컴퓨터 올라가는 거 보고. 한컴 위드 그래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한컴 위드. 그래서 한컴 위드 급등 들어갔죠. 요럴 때 121선짜리 요런 자리에서 노려줘야 돼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 따라잡으면 또 여기서 마이너스 15%, 20% 먹고 반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AI가 올랐었어? 아가방 컴퍼니가 올랐었어? 출산 관련주로 올랐었어? 급등 들어갔죠. 그럼 아가방 컴퍼니가 우리가 출산 관련주로 올라가는데 총선 전에 이슈 있겠네 말씀드렸죠.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R서포트. 이거는 쇼츠도 이틀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날 거의 상치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이만큼 오르고. 그러니까 2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월봉을 보세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유 갖다 붙여서. 브리지텍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에 3토막 났어요. 응? 그래서 121선짜리 요런 자리 가서 좀 대기하자. 요런 자리에 가서 대기하면은 또 21선 자리에서 또 한번 급등 들어가면 여기서 멤버십에서 딱 추천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급등 들어갔습니다. R서포트도 다 그렇게 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121선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얼쩡되고 있는 낙폭주를 노려준다든지 AI 실적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월 달에 AI 관련주 급등하고 나면 그때는 AI 관련주 그 이후로는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만한 것들 안 오른 걸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DNC 미디어도 지지난주 토요일 영상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폭등 들어갔죠.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에 사실 우리가 우리 만화 같은 경우도 웹툰으로 보잖아요.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 NBT 말씀드렸죠. 근데 미스터블루 이거는 또 많이 안 올랐어요. 미스터블루는 그 이전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미디어 콘텐츠 중에 가장 실적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원미디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미디어도 왜 말씀드리느냐, 2년 만에 안 올랐거든요. 보세요.
모른다면 누가 말 못하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주 우리 대원 미디어 모르는 분들 없어요. 예전에 비디오도 이걸로 봤었기 때문에 콘텐츠 비수기인데 여기 일본 만화 완구 수입도 하고 IP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데 캐릭터 사업, 뭐 닌텐도 카드 게임 이런 거 있죠. 웹툰 이런 유통 사업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요런 자리에서 이 121선 이제 탄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서 확 이렇게 급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브리지텍 되는 거고 알서포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 미디어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AI 관련주든 뭐든 엮어서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이 15조 찍는데 기아, 현대모비스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겠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안 갈 리가 없겠죠. 이런 자동차주를 또 밀어버리고 2차 전지 계속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는데 AI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미디어 컨텐츠주가 올라가니까 또 자원주, 한일사료가 급등 들어갔죠. 소개시켜드리고 거의 한 하루 이틀 있다가 2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 관련주도 있고 엘컴텍 이런 거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엘컴텍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신송홀딩스가 2년 전에 올랐던 거 올라줬고 2년 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TYM이나 GS 글로벌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 2년 전에 올랐는데 지금 자리를 보세요. 또 급등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GS 글로벌. TYM 급등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2년 만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실적 다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2년 만에 많이 떨어졌는데 2년 동안 떨어졌는데 넥스트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2년 동안 폭락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상 급등하고 질르면 이만큼 내려오죠. 맥스트도 그렇고. 그렇죠. 15% 20% 마이너스 먹고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0일선에서 급등할 만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TYM, GS 글로벌 말씀드리는 거. 여기는 석탄 관련주이면서 전기차 관련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TYM, 이거 자원 관련주인데 실적 정말 좋은데 안 올라가는 농슬라라고 했던 기업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예요. 브리지텍 이런 것들 데이터 솔루션도 소개시켜드리고 25% 올랐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에요. 아, 그럼 AI 쪽에 뭘 갖다 엮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에서 뭐 없을까? 있어요. 쿠콘 이런 거예요. 쿠콘 같은 기업들 안 올랐습니다. 쿠콘은 안 올랐어요. 하나도. 5G도 KMW 이 부채가 없어요. 실적 보시면 안 돼요. 요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채가 없으면 돼요. 급등하고 나니까 쉬죠. 에이스테크 급등하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유증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노바이러스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RFHIC 이런 것들. 그쵸? 2년 만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쿠콘도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 많은 분들 이거예요. 내가 신규 상장주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2년 동안 떨어져요. 2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2년 떨어지고 지금 이런 차트가 그려질 때 2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한번 갈 모양이다. AI든 뭐 엮어서 한번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오르겠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오를 걸 기대하고 살 가격이지 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콘이. 이것도 금융 공공기관의 데이터 수집하고 API 연결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한 500개 정도 그리고 API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제 기본 수수료를 이제 수취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 매출이 이게 특성상 API 상품이 원가율이 낮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API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동차, 보험, 예적금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면 그러니까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제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DSR 규제 완화한다 그래서 그럼 트래픽 증가되겠죠. 신규 데이터 서비스 매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플랫폼 기업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쿠콘이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121선에서 한번 20%는 급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관들도 들어오잖아요. 2년 내내 폭락했는데 월봉 20월선으로 가고 있는 걸 하자. 이걸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GS글로벌 20월선, PYM도 20월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20%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GS글로벌도 우리가 상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요새 시끌시끌 하잖아요. 무역 상사, 우리가 철강 에너지, 이쪽 석탄 지분 갖고 있고, BID와 수익 계약하고, 현대차, GS글로벌 이런 데서 22대 수주해가지고 BID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 안착을 했죠. 판매는 아직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광산 관련주로 그때 올랐던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이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순환 사업도 함께 해요, 여기가.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뭐 있어요? 안 간 거. 인성이엔티는 안 갔어요. 답답하죠. 이게 120일선 타면 그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120일선으로 왔는데 급등이 안 들어간 거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요런 기업들 찾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우리가 숨은 보석주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재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당장 안 가더라도 꼭 수익날 종목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달러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 51원 급등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 내릴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강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미국 증시 고 결국은 미국 증시가 쉬어갈 때 아시아 증시 괜찮다. 킹달러가 꺾여야 우리가 고금리 피해주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달러일 때 대출이 많은 회사들, 또 우리가 고금리가 유지는 되니까 대출이 많고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피해당하고, 지금 적자가 나는데 부채가 많으면 유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도 이제 폐지 공식화하고 있고, 그쵸? 금투세도 폐지 공식, 이거 하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만에 또 이 DSR 전세대출 확대하니까 자재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자재값 많이 오르고 인건비 많이 올랐는데 금리 내려가면은 올해 부동산 공급도 좀 일어난다면 서울 쪽이든 많이 떨어진 이런 지방 부동산 쪽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수혜주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 안 갔죠? 대우건설. 이런 애들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누르는 거면 실적 아무 상관없어요.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누르고. DABNC는 그나마 조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GS건설 신저가 안 갔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아직 신저가 안 갔죠. 이거는 2년 전에 망했다고 해서 무너진 데예요. 광주에서 아이파크가.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잖아요. 2년 만에. 이런 기업들도 건설 섹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도.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조정 나왔죠? 조정 나왔잖아요. 꼭 보세요. 올해는 저는 대우건설이 그래도 크게 올라가는 한 해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카카오 지금도 AI 관련주로 제가 좋다고 늘상 강조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21선에서 자리 잡으면 한 타임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이버 같은 기업들 지금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수목, 금, 화, 수목 이때 이번 주 지수 폭락하면서 아예 폭락한 건 계속 내려가고 많이 이렇게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갈 만한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폭락하고 지금 올라가는지. SK 하이닉스 얼마나 폭락하고 지금 올라가나요? 그쵸? 그러면 폭락하고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올랐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 관련주 중에 아직 좀 덜 오른 거, 이거 관련주 뭐 있어요? ISC, 이수페타시스.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은 얘네들 보셔야 돼요. 장난칠 수 있어요. 얘네들. 아시겠죠? 올라가면 보시라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ISC 요런 것들.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금요일날 급등한 건 시초가에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하이닉스가 좋았을 때 엔비디아 관련주로 올랐던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오르게 되면 같이 보시면 돼요. 나무가 자율주행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XR, VR이면서 자율주행 다 같이 엮여 있는 게 또 나무가예요. 이게 나무가입니다. 그럼 나무가도 121선 위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예전 이수페타시스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두 종목을 같이 밀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수페타시스 월봉 20월선 급락시키고 급등해서 신고가 찍었잖아요. 이거 월봉입니다. 수배 올랐어요. 나무가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쪽에 괜찮잖아요. 팅크웨어하고 팅크웨어 괜찮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 좀 적죠. 신고가 가고 있는데 거래량 작으니까 21선에서 보시면 되고 거래 터질지 보시면 되고 나무가 같은 거는 지금 자리가 좋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보셔도 되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XR, VR주가 최근에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갔었고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뉴프렉스 이런 것들이 반등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XR, VR 관련주 중에. 그럼 자율주행 나무가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차전지 한번 볼게요. 지금 노트에 적으면서 좀 이따 종목들 많이 나오고 제가 앞전에 강조했던 종목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2차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얀 석유 리튬 마이너스 80% 찍으니 2차전지가 툭툭 떨어진다. 80%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이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얼마나 어떻게 많이 떨어졌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올라갈 때 됐네. 공매도도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포스코홀딩스를 1번으로 보는데 많은 분들 알잖아요. 어차피 갈 종목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떨어진 기간이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40만 원이라는 우리가 지지대가 있어요. 여기서는 급락 못 시킵니다.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들 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물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소재 밸류체인 구축했고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악재 일부러 때리고 있고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공정과정 거쳐서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하죠. 그러면 광산임, 흑연, 리튬, 니켈 이런 쪽이죠. 동박, 소재,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는 밸류체인 구축한 데가 어디예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리튬 생산을 우리가 42만 톤까지 하고 영업이 13조 5%인데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외국인들이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에코프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리튬 생산하고 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풀 밸류체인 완성한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러면 30년까지 100만 톤 양극재 만든다고 했죠. 그럼 5천억 투자해서 2025년까지 음극재 공장도 건설하고 음극재 생산도 2030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양극재 공급하는 계약도 9년 동안에 한 13조 정도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성능 전기차 쪽에는 우리가 그 단결정이라고 있죠. 양극재를 국내 최초로 양산해서 중저가 전기차 쪽,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오래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양극재 상용화 추진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스코 그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보시면 돼요. 포스코 홀딩스. 저는 요거를 세 개를 같이 보는데 포스코 DX는 이게 로봇 AI 쪽으로 이제 신기술까지 해서 올라갔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음봉 나오고 나면 21선 반등할 때 신고가 찍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1000%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또 가지고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DX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만큼 오르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 걸리겠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등 시마다 조금 비중 줄여주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 좋죠? 이것도 상사 관련주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급등하기 직전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월봉 20% 따라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배팅이 어려우니까 분할 매수로 가시면 되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인터내셔널을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 저점을 건들 거냐 안 건들 거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봉 20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봤자 요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내려오더라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이 위에 장대몽이 나오면은 여기서 수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도 정말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갈 종목인 거 알고, 공매도 금지 기간 하반기부터 실적 좋아지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철강 밸류도 못 받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지지했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요. 누구는 손절하지만. 근데 이 위에 76만 원까지 바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 좋아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사자고 말씀드렸고, 이 꼴 저 꼴 안 볼 거면 또 상반기에 기대하고 당장 모멘텀이 있고 한다면 솔로엠을 봐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솔로엠. 그게 지금 신고가를 가려고 하잖아요. 연봉상으로도. 강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땡기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집착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눌림으로 보시고, 올라가는 거 보신다면, 내려가는 거 본다면 저는 단연코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느닷없이 또 2차전지 호재 나와가지고 한번 딱 쏘면 50만 원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40만 원 전후 크게 안 멀어집니다. 전에도 맞췄어요. 전에 말씀드리고 여기 20% 올랐죠? 전에 반대매매 때리면 안 된다. 우리 털고 간다. 상쳤죠?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그때 당장 안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상쳤지만 공매도 금지했을 때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여기서는 단가를 확실하게 낮춰주시고 물을 차라리 타고 올랐을 때 내 단가가 낮춰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대봉 나왔을 때 더 사면 단가 안 낮아집니다. 이 위에서 1억 사고 여기서 1000만 원 사면 단가 안 낮아져요. 어차피 이 위에 가면 서로 추천 나오거든요. 이 121선 타는 타이밍 또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손절을 하라 그러면 어차피 포스코홀딩스 장기 투자자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단가는 다들 다르고 투자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떨어지니까 정리하자고 하는 건 너무 책임감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픽해봐야 2월 달에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상반기 때 저는 이 60만 원 언저리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려 40만 원 아래면 50%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50% 은행에 예금 넣어가지고 그 큰 돈 아니고서는 우리 예금 안 하지만 많은 분들 50% 변동되는 게 어디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잡아주고 또 여기까지 확실히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분할로 잡고 그리고 올라가면 50만 원 윗단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세. 아시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서 그래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여기가 전구체 관련주 에코프로 BM도 수주 나왔는데 에코프로 밀었죠. 에코프로 머티 급등시켜서 수급 일로 갔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고점 느낌이 나잖아요. 21선 깨면은 그때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주사 에코프로가 예전에 많이 올랐었고 에코프로 BM이 수주 땄는데 밀어버리고 에코프로 밀어버리고 공매도 치고 그러니까 시장 조정자가 아직도 밀고 있고 리튬 가격 떨어진다. 악재 쏟아내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90% 에코 BM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자회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구체 관련주로 올라가지고 최근에 엔캠 땡기고 유일하게 오른 게 엔캠이에요. 이거 고점 인식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결국 같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때. 근데 이런 애들은 움직일 때 또 많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 오를 때는 또 하루 만에 또 20% 상치고 하는 거는 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그래서
2차전지 지금 심각하다. 금양 지금 꺾였어요. 금양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리튬 광산으로 10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반등할 때 저는 이 금양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고, 아시겠죠? 그때 이 금양은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고, 포스코 그룹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또 예전에 아까 올랐던 자익을 뭐 완전 폭락했고 반등 들어갔지만, 강원에너지 폭등 리튬을 하고 폭락하고, 아까 리튬 가격 80%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AI 로봇주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예전에 강원에너지 자이글처럼 급등했던 게 나오니까, 그쵸? EV 첨단 소재처럼 뭐 있어요? 이런 게 없는데 한 달 만에 10배 오르고, 이런 애들이 지금 AI에서 나오니까, 안 오른 AI 쪽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는 듯이, 많이 오른 AI에서 많은 분들 단기 매매 하신 분들 하시면 돼요. 쉽죠? 2년 전에 그 메타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렇게 10배씩 오른 종목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EM 플러스 보세요.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TCC 스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TCC 스틸은 사실은 여기 5만 원을 깨면은 조금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 허구한 날 떨어지고, LG와 허구한 날 떨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 이때 SK이노베이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부채 상환이 시설 투자가 아니고. 근데 지금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월봉상으로 볼린저 하한선을 밀고 내려가죠. 삼성 SDI도 그렇고. 네이버 같이 요렇게 완전히 밀고 나서는 올라옵니다. 카카오 제가 그때 편입한 거예요. 요렇게 밀고 120월선에서 올라오죠. 2배 가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번에 LG화학 밀 때는 받아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급등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내려치는 거 받아가지고 지금 떨어질 때 사는 분들은 어차피 그 단가 낮추는 분들하고, 어차피 나는 어차피 기다릴 거하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횡보 들어가면서 돌릴 때 더 사준다면 LG화학, 삼성 SDI 회복할 거예요. 이런 애들 너무 밀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종목, 이런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 가격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7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너무 떨어졌어요.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는 실적이 좋은데도 이래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고, 하나기술도 이때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기술 이때 너무 많이 했거든요.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때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전한 거 보시는 분들은 인선 ENT 같은 종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한 거 보신다. 전기차 관련주 명신산업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 안 가고는 있지만, 자동차주가 요새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차피 갈 종목이지만 기아 갈 종목이 너무 뺐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서현이와 화신 하나도 안 갑니다. 이게 빠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MS 오토텍은 달라요. 신고가를 찍을 종목이에요. 현대공업처럼 이렇게 한번 장대 한목이 나올 종목이니까, 아마 이거를 공부해 보시면 회사는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을 사실 말하기도 싫거든요. 지주회사지만 이게 1,500억 벌거든요. 명신산업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얼마 보나? 1,700억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공매도도 안 되거든요. 기회 온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2차 전지안에서는 MS 오토텍 이런 거 보시고, GS글로벌은 뭐 전기차 관련주는 요새 괜찮잖아요. 전기차. 그래서 요새 그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또 LG 같은 경우에 U 플러스 LG U 플러스가 아니라 LG 헬로비전 충전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전기차 충전주 올라가는데, 그럼 전기차 충전주가 2년 만에 한번 올라가? 신세계 INC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121선 자리 정배열에 있죠? 요런 자리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줄이면 알서포트, 브리지텍 이런 거 다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맥스트, 이노와이어리스 다 121선 자리에서 급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가방 컴퍼니, 한글과 컴퓨터 다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거. 2년 만에 가는 거. 오른 거는 오른 거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더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알서포트처럼 이렇게 안 간 자리, 2년 만에 올라가는 121선 자리,
그리고 뭐 브리지텍처럼 폭락하고 올라가는 121선 자리 이런 걸 노려준다고 한다면 신세계 INC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실적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됐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40분 진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펜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고 확실하게 지금 트렌드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찾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다. 2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죠. 노트에 적어주세요. 노트에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어떻게 됐어요? 120선 자리에서 얼쩡되다가 보세요. 이런 것들 잘 가다가 전고점 못 가고 20에서 한번 이탈시키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한번 거래 들어 올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월봉 상한가 쳤습니다. 요렇게 잡아내는 거 2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겁니다. 메커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상친 거. 메커스 여기서 대량 거래 들어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멤버십에서 수익 났다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급등 들어가서 대량 거래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때보다 많잖아요. 어떻게 돼? 그래서 AI 무슨 뉴스 때려서 상한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KCTC도 있고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기업들도 가기 전에 이스트소프트도 소개시켜드린 종목 아니에요? 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서 날아가니까 연초에 이런 애들 나오고 리튬 광산주처럼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단타로 보는 거예요. 못합니다. 근데 플리토는 또 오랜만에 올랐죠. 오랜만에. 가기 전에 20에서 한번 왔잖아요. 또 신고가에서 한번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신고가에서 20에서 누르고 나서 상쳐버리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안 가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레인보우도 안 가고 유명했던 종목이 차트만 유지하고 있죠. 로봇주. 휴림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죠. 121선에서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오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오르다가 내려오고 이러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KCTS KCTS가 아니라 KTCS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걸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틀 전에 가다가 21선을 급락을 시켜서 이렇게 개미 털어버리고 급등해서 가잖아요. 이것도 AI로 엮어서 가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보고 지금 20월선에서 올라가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속임수 패턴도 쓰고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120일선에서 얼쩡되고 있는데 억지로 떨어진 섹터 AI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가자. 이렇게 바이오 HLB 이틀 전에 쇼츠 올려드렸죠. 바로 급등 들어갔죠. 이거는 엔데이 승인되면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에 급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면은 뭐 대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밑단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HLB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정말 대박이 났는데 상쳤잖아요. 한미약품 말고 상치고 다 이익실현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올라갔죠. 알테오젠 지금 내려오지만 관심주로는 편입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 들어가니까 요번에는 조금 지켜봤다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눌려져 있는 게 바디텍 매드 내려와 있어요. 이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또 JVM 좋은 기업이에요. 자, 이것도 요 위에 가다가 21선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JW 중해제약 좋은 기업에 정말. 그래서 무증까지. 그래서 121선은 있지만 기관들 들어오면서 많이 빼고 121선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급락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볼만 한 거예요. 휴원스가 정말 안정적인 기업인데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은 또 워낙에 또 거래 터지고 내려와서 이때 수급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또 크게 안 멀어지면 바이오원에서 반등하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QRT도 정말 오랜만에 한번 보세요. QRT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우리가 5G AI 엮어서 또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급등하고 21선 또 깹니다. 21선 와요. 짜증이 나죠. 안 갈 것 같아요. 대박 안 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주식이. 이런 식이에요. 맨날.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좋죠. 이거 작년에 올랐다가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제
여객 운송 좋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선도 이제 확보가 됐고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건데 영업이익도 흑자됐고 요런 것들을 관련주에 뭐 있어요? 에어부산 있습니다. 실적 좋아요. 이거 이때 실적 너무 좋고 부채도 없고 이제는 21선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진에어 요런 기업들 보세요. 진에어, TA항공 121선 자리에 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는 2주 전에 소개시킨 NBT가 웹툰 관련주로 급등이 들어갔으니까 DNC 미디어하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그래서 대원 미디어를 한번 크게 노려보세요. 요런 자리에서 있다가 쏘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쏠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따라하나요? 쏠 때 샀다가 안 가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대원 미디어가 월봉 20월선에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같이 보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2년 만에 올라가는 게 NHN, KCP도 이게 사실은 직구 관련주로 카페24 협업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데 보세요. 주가가 2년 만에 완전 대폭락주인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급등하면 따라잡으면 되나요? 급등하고 20에서 깨는데 항상?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면 좋아요. 11,500원 지지되고 올라가면 좋은 자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요 밑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월봉상으로도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종목이죠. 거래량 터진 거 중에서는. 위험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 대신 수급은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삼성전기 이제 여기서 깨고 회복이 되고 있죠. 삼성전기가 사실은 온디바이스도 관련주로 해가지고 MLCC 공급한다고 막 이야기 나오니까 깨고 오히려 이럴 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깨고 회복된다. 그럼 대형전은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가 그나마 대장주인데 하이닉스가 대장주인데 이거를 보실 거면은 SK 하이닉스 이런 걸 보실 거면은 관련주로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게 되면 보시고 ISC가 올라가게 되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안 간 것들도 올라가니까 원전주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 뭐 있어요? DHI가 있어요. 이거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원전 사이클 좋다 그래서 그 원전주도 차트 만들고 있어요. G2 파워 차트 만들고 있죠. 자 121선 자리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위험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럼 G2 파워 움직이고 한신기계 지금 자리 만들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우진 이게 요렇게 올랐다가 지금 21선 왔다가 지금 지난주 장에 안 좋아서 21선 회복하자는 대다수가 이래요. 이런 종목들 안에 실적이 좋은 건 우진인데 움직일 때는 월봉 20월선으로 급락이 되는 게 한신기계, 뭐 G2파워, 보성파워텍 이런 게 또 월봉 폭락주예요. 근데 위치는 121선에 있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또 한번 급등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주 전체적으로. 나무가 꼭 보시고 XR 자율주행, 맥스트 같은 기업, 자이언트 스텝 부담스러우신 나무가 삼성전자 전면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 납품도 하고 있고 XR 자율주행 확대, 3D 센싱 모듈 매출 증가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면은 그때 신고가 근처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000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AI 관련주 안에 또 폴라리 오피스가 이게 또 막 급등 들어가잖아요. 이거 더 갈 것 같거든요. 최근에 막 상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GPT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원전주도 괜찮고 AI 관련주 안에서 한번 뜰만한 거 아니면 뜬 것 않다 아니면 뜰만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주는 신세계 INC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0원이니까 엔캠은 이제 좀 고점이 찍힌 것 같아요. 반등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새 실적 상관없습니다. AI자 들어가면 돼요. 4x4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화질 개선 AI 솔루션 픽셀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뭐 매출 나오는 게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월봉 폭락 주니까 이번 달 올라가는 거고 갑자기 121선에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제가 나무기술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나무기술. 지금도 이게 거래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AI 사업한다고 하는 기업이에요. KINX가 사실 KINX가 AI 한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 막 늘어난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캐파 증설한다 그러고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더 갈 거는 같은데
이것도 항상 노려보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봐야 되더라고요. 21선에. 이렇게 급등할 땐 단타 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오 테크닉스가 신고가를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이오 텍스니까 가니까 요렇게 121선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 볼만한 걸 이수페타시스로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올라가야 보는 겁니다. 안 올라가면 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보는 거예요. 로봇주는 로보도 이게 사실 에브리봇이 급등 들어가는데 뭐 2년 만에 올라갔는데 한 일주일 오르니까 더블 치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보는 게 아닙니다. 로보가 들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이게 혹시나 한번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주는 엘컴텍 금 관련주로 올라가니까 자리 만들어지는 건 GS글로벌 하나 볼게요. TYM하고 자원주. 제일 실적 좋고 만만한 기업이거든요. 부채도 없고. 그래서 GS글로벌로 TYM 올라가면 급등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폭락주 올라갑니다. 더존비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쿠콘. 제가 쿠콘을 LVMC 홀딩스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LVMC는 AI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짜리 왔어요. 이제 여기서 신고가를 힘차게 돌파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 지미션이라든지 AI 기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쿠콘이 메사코어 컴퍼니 관련주로 쿠콘을 제가 보는데 메사코어 컴퍼니가 MOU를 체결한 게 LVMC 라오스거든요. 근데 쿠콘이 안정적인 매출체가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공공 데이터 센터 수집 API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니까 신규 서비스 런칭하게 되면 이거 급등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쿠콘. 월봉 20% 쏘면 20% 이상 쏩니다. 쿠콘 꼭 보세요. 그러니까 자원주에서는 2년 만에 올라가는 것만 보면 간단해. 신성홀딩스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처럼 이런 식으로 비대면 관련주를 급등을 소개시켜드리고 완전히 급등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만한 기업들도 AI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쿠콘 같은 걸로. 아시겠죠? SK 하이닉스가 턴어라운드 하니까 반도체 미국이 올랐으니까 관련주 보자는 거예요. 엔터주가 요새 안 좋아요. JIP 엔터. 여기는 박진영 씨도 추가 매수 한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대주주가 추가 매수 한다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엔터주 안에서는. 요새 엔터주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태성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이 들어간 종목 있죠. 이렇게 될 만한 LV를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태성 급등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급등 들어가고 막상 사면 짤짤이 하는 거지 신고가 계속 가는 건 네오스템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가고 나서 이렇게 왕창 더블 쳤을 때 질릴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될 만한 거를 노려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지금 거의 다 정리됐거든요. 그리고 안 간 거 CJ CGV, CJ ENM 이제 좀 오래 쉬었습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 좀 쉬었어요. 그럼 CJ 대한통운이 많이 올랐죠. CJ CGV 차례가 곧 옵니다. 여기 실적이 유일하게 극장 흑자 전환된 데가 인도나 중국 쪽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7, 8천은 문제 없다 생각해요. 꼭 보시고. 대우건설도 꼭 보시고. 여기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좀 조정이 심했어요. 현대, 위압, 모비스도 그렇고 이제 슬슬 다시 요런 자리에서 한번 쏘면 삼성전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SK 하이닉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이제 한번 돌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LV 설명드리고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고가 이제 곧 돌파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VMC가 사실 AI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AI 관련주 뭐 지금 보면 이스트 소프트 상치고 난리 나잖아요. AI 관련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달에 리튬주라고 지금 2월 달 초까지 해야 돼요. AI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10배가 올린 게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EV 첨단 소재도 그렇고 그때 10배씩 오른 거. 그게 지금 AI예요. 근데 AI 관련주에서 안정적인 걸 해야 되겠죠. 안 오른 걸 봐야 되겠죠. 신고가를 뚫을 걸 해야 되겠죠. 그게 LV인 이유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뉴스 나왔어요.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급등이 들어갈까? LV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LV 지금 적자라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부채가 없고
대주주가 1200억을 엿다 넣어놨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거예요. 유증도 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고 지분 구조만 보세요. 지금 상한가 치는 종목 부채 많은 것도 가는데 여기는 부채가 50%밖에 안 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근데 인도차이나뱅크는 공공기업, 민간기업 1위죠. 라오스에서. 여기가 주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띄워야 돼요. 인도차이나뱅크를 여기 오세영 대표가 90% 지분을 갖고 있고 LV가 10% 갖고 있거든요.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이거를 블럭딜을 하기 위해서는 땡겨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마트니 전기차 충전이니 AI 바이오니 충전이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4분기 1분기가 그래도 성수기예요. 라오스 여행 증가율 1위가 라오스죠. 그러면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한번 급등 들어가고 상한가 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나온 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은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디지털 위크 뉴스 나온 거 제가 일주일 전에 먼저 소개시켜 드렸죠.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위크에서 보세요. 디지털 위크에서 이분이 누구예요? 여기 라오스 국무총리 아니에요. 여기 라오스 장관이고 요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요분이 지금 라오스 총리, 국무총리잖아요. 요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LVMC가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몰 곧 오픈한다. 요것도 아직 뉴스 안 나왔어요. 제가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라오스는 이제 유통 쪽 라오스 쿠팡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따라하는 걸 오세영 회장이 현대차, 기아차 조립해서 라오스에서 판매하죠. 그쵸? 그럼 라오스에서 판매하는데 그걸로 대박이 났죠.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트럭 90% 점유율. 직원 5,000명 뽑았잖아요. 일자리 창출한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거의 최고의 기업이에요. 세금 20% 담당하고 연매출 2조니까. 자체가. 이거를 이제 온라인몰 오픈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이거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코콩무브가 대박 나면 15만 주행 완료했고 라오스 비엔티안 인구가 100만인데 벌써 10만 명 가입해서 이거밖에 안 타요. 너무 싸서. 이게 뭐라 그랬죠?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 LSM이라고 했잖아요. 코코넛 사일러하고 LVMC하고 합작법인 공부시켜 드렸잖아요. 이게 뭐죠? 코코넛 사일러에 누가 지분이 들어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코코넛 사일러. 이런 거 불사조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합작법인에서 대박이 나서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가 코콩무브 출시해서 대박이 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주최한 디지털 위크에서 코콩무브가 소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택시, 호출, 택배, 배송 다 하죠. 그럼 온라인몰 통해서 이제 배송도 해주고 데려다 주잖아요. 물건 사면은 사람을 데려다 주는 서비스까지 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호출할 수 있는데 저는 LVMC가 택시를 직접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라오스의 카카오라고 제2의 카카오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카카오 대리운전 택시부터 해서 다 먹었잖아요. 지금 LV가 라오스 자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시총이 5천억도 안 됩니다. 몇 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한 나라에서 독점 기업 1위 기업인데 시총이 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10조, 20조가 수두룩하잖아요. 5조 많고 된 것도 없는데 AI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AI든 바이오가 되는데 유통이든 뭐든 그래서 3륜 뚝뚝이에 국한하지 않고 4륜까지 확대되는데 얘네가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렌터카까지 한다고. 현대차, 기아차 가지고. 이걸로 택시 사업을 하니까 자기 어플 가지고 택시 불러, 뚝뚝이 불러. 그러니까 우리 태국 가면 뚝뚝이 부르잖아요. 그거를 전기 뚝뚝이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박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나서 연내 비엔티안과 태국까지 진출한대요. 코코넛 사일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기사가 나왔고 그런데 라오스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택시 이건 기사 나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나왔죠. 지금 여기가 공유택시로 대박이 나는데 LVMC가 제일 싸죠. 코콩무브가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고 라오스에서 이걸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스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모빌리티 확산시키고 또 우리가 온라인몰까지 오픈해서 라오스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게 LVMC예요. 그런데 여기가 베트남까지 2년 연속 고속 성장해서 베트남은 트럭 2위란 말이에요. 대한모터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 3위를 기록하는데 여기도 지금 대박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리테일 요거 보시면 돼요. 전기차 아까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로 렌터카 사업하고 택시 한다 그랬죠. 라오스는 택시 부르면 10대 중에 8대가 전기차예요. 그 충전소를 어디서 한다? LVMC가 하는 거예요. 독점입니다. 라오스 전력공사하고 이걸 어떻게 독점을 줬냐면 급속 충전기 시장을 여기 개발해 준다 그러고 한 거예요. 라오스를 지금 직원 EV6부터 나오죠. 라오스 직원이 5,000명에서 이제 10,000명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마트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리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 충전도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박이 한국 점유율이 40%고 떡 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현대차 점유율 40, 50%고 기아까지 트럭은 90%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LVMC가 라오스 전력공사와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했다고 됐죠. 오세영 회장이 LVMC 대표이사잖아요.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여기다 1,200억이나 넣은 거예요. 이고 블록딜 하겠죠. 전기차 시장 뜨고 전기차 충전주 제가 뜬다고 아까 신세계 IC도 말씀드렸잖아요. AI는 관련된 게 저 쿠폰이었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K 프랜차이즈 이게 지금 진출되죠. 그러니까 LVMC를 통해서 라오스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마트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랜차이즈 63곳이 지금 올해 이제 3분기 때 7, 8월에 쇼핑몰이 완공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뭐죠? 완도산 다 들어가죠. 그리고 명륜 진사갈비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직원 뽑는 것까지 제가 찾아냈거든요. 보세요. 여기 신규 채용을 막 하고 있어요. 제과제빵사까지 지금 셰프까지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쇼핑몰 3개나 오픈하는데 여기에 신차 구매팀 인재 채용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회계팀도 그렇고 캄보디아 쪽도 지금 LV가 지리자동차하고 쌍용차 하는 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제가 입사지원서도 봤는데 통역팀 뽑고 경영기업 건설부서도 뽑고 있어요. 건설부서는 저는 광산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채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라오스가 우리가 뭐죠? 광물도 지금 이미 개발된 건 안 돼요. 히토류가 뜨잖아요. 히토류가. 그러면은 경제무역선 라오스가 공급선을 잠재력의 대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LV가 지금 제가 통화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개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총에서 대표이사도 얘기했고 한 3-4번 얘기했어요. MOU가 아니에요. 직접 채굴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뉴스 나오면. 라오스가 지금 이 뉴스 보시면은 공급선으로서 광물이 엄청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하는데 LVMC가 라오스에서 택시부터 마트부터 안 하는 게 없는데 여기서 LVMC 이 뉴스 나오면 그날로 상한가 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정말로 대박을 또 LV가 날 것 같은 게 이 코콕마트가 4, 5점 냈는데 리테일 쪽 1위죠. 전국 2,000개. 그러니까 이 대형 마트는 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루앙프라방하고 이제 저희까지 다 EV 뚝뚝하고 전기차 뚝뚝이 같은 경우 우리가 앱으로 불러서 하는 거 한다 그랬죠. 그거 에서 나온 거예요. 채널A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특집으로. 그럼 2,000개 오픈 꿈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LVMC는 라오스에 삼성이라고 써있죠. 이거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대박이 나서 너도 나도 하는데 벌써 400호 전까지 지금 거의 그럼 2,000개 되면 이게 매출이 얼마겠어요? 자회사 편입하면 한다고 했는데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라오스 민간은행 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LVMC 지금 주식 전환 한 건 11%고 하면은 또 11% 넘어가면 25%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대박이 나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삼원가든, 본촌치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쇼핑몰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태국보다 한류 충성도가 높아요.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나고 여기 자동차 50%가 나오죠. 코라우 그룹이. 그래서 단숨에 유통망을 장악하고 우리가 시장까지 가지고 있어요. LVMC가. 그러니까 싸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LV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장관 총리 이번에 또 가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번에 독려하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거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가면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민간은행주 단연톱인 인도차이나뱅크를 가지고 코콕마트 통해서 B2B 상품 공급 외 프랜차이즈 업주가 융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뱅크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은행 갖고 있으니까. 울프 사업도 한다고 나오죠. 전자유통, 신문사까지. 그래서 코콕무브를 이때 추가하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래서 라오스의 쿠팡, 라오스의 카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오스의 GS 리테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런칭이 됐잖아요. 메인 플랫폼 라오스 카카오톡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류를 정정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럼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스 기업인 줄 알거든요. LVMC가. 이거를 다 쓰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 들어가니까. 요거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역 기능부터 해서 이제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왓슨을 써요. LVMC, 콕콕, 무브, 콕콕, 챗 이거를 카카오톡 쓰게 된다면 라오스의 카카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 챗 GPT 그 인공지능 관련주로 왜 얘기했죠? 콕콕챗이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정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들어가죠? 이걸 통해서 전자상거래, SNS, 금융거래, 인도차이나뱅크 통해서 2대 주주인 인도차이나뱅크와 코콕마트, 지금 마트 20개, 편의점 2,000개, 달란다오 여기 시장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연계를 통해서 메신저 앱에서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거. 온라인 몰 곧 오픈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 뉴스 곧 나옵니다. 이것도. 불사조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곧 오픈하는 걸 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코콕마트 온라인 커밍 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작년 6월 달에는 여기 메신저 앱 코콕챗 통해서 출시된 건 12월 달이에요. 아이디카드, 여권, 비자, CCTV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AI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정부 관계자 장차관 총리가 뭐라 그랬죠? 콕콕챗을 정부 민원 처리, 정보 제공, 정책 홍보에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정부 국민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죠. 이거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 들어갑니다. 까지 여기 복권 당첨을 여기서 확인하게끔 하는 것까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이 콕콕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대박나서 이분 AI 그리고 여기 총리 장관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LV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첨생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니스 바이오 세포치료의 탄력이 나오죠. 이거랑 합작법인 설립해서 여기 또 동남아 이뮤니스 바이오 올해 상장 준비한다고 상장 처보서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뮤니스 바이오가 라오스 인도차이나 진출했죠. 여기 이뮤니스 바이오는 차바이오텍 GC셀하고 똑같은 사업하는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관련주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바이오 이 의료 합작법인은 동남아의 재생의료를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시너지 효과로. 이제 바이오 관련주까지 되는 거고 또 뭐 있죠? 라오스의 디지털 솔루션 진출한데 지미션, 웹픽스 벤처 기업협회 지원받아서 동남아 시장 진출했죠. AI 기업이에요. 지미션이 여기가 지금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요 지미션이 영상 분석 트렌드 통해서 CCTV 활성화하는데 이게 콕콕챗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업인 걸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이 지미션이라는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기업이 LVMC 쪽에서 라오스 진출했으니까 메사코어 컴퍼니 아까 그 국무총리랑 같이 찍은 이분이잖아요. 콕콕가. 그래서 최대 모바일 플랫폼 통해서 이 신규 서비스 사업하는데 여기가 쿠코라고 관련된대요. 매출처가. 아시겠죠? 동남아 국가에서 입지 다진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코라오 그룹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콕콕 지금 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콕콕챗 지금 완전히 수정해서 정식 출시는 했지만 정부 부처 납품되고 대대적 홍보 들어오면 모든 국민들이 쓰겠죠. 채팅, 온라인 거래 여기서 하겠죠. 마트 주문 이걸로 하겠죠. 쇼핑도 여기서 하겠죠. 완전히 장악하는 건데 자동차 거래도 여기다 한다 나오죠. 요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이 메사코어 컴퍼니가 그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AI 얼굴 인식 통해서 인도차이나 뱅크까지 진출을 하는 거죠. 라오스 민간은행 1위. 이 메사코 컴퍼니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생체 인증 확대돼서 기술력을 승부한다는데 굉장히 큰 회사고 좋은 회사예요. 지금 뜬구름 잡는 AI 기업들을 보다 훨씬 난 기업 2개랑 들어가서 라오스에서 작정을 하고 지금 이걸 AI 관련주 바이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설명드린 광산 내용 터지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21선 눌림목 이런 자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20% 30%가 지금 LVMC 이번 달에 코스피 폭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폭락 중이고 코스피 이번 달에 마이너스 10% 찍었어요. 거의 9%. LVMC는 올라가서 상승 눌림목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게 되면 브리지텍이 되는 거예요. 브리지텍도 여기 21선 20% 올랐다가 7% 오른 걸로 떨어졌다가 급등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CTS도 KTCS도 이렇게 눌리고 나서 급등 이건 21선 깬 거고 그러니까 안 깨고 급등해서 상한가 치고 보통 눌리는데 얘는 상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1,900원 우리 CB 있잖아요. 인도차이나뱅크 1,900원짜리 3,300원 갔을 때 주식 전환 안 했는데 이게 주식 전환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0원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신고가 4,200원이 돌파가 되면 한 5,000원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저는 당장 월요일부터 달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번 달에 급등을 하면서 3월까지 연결된 2월 때까지 연결돼서 여기 월봉 120일선 돌파 기대주라고 했죠.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SK 네트워크스 월봉 120일선 패턴 하나 오션 패턴이에요. 10년 만에. 그래서 여기서 쏘게 되면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보시고 이번에 신고가 돌파되게 되면은 한 4,500원, 5,000원 넘어가게 되면 정말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때는 꾸역꾸역 올랐지만 쉬었다가 올라갈 때는 상쳐서 올라갑니다. 보통 올라갈 때 이렇게 6개월 조정 이후에 주봉 보세요. 주봉 120선 찍고 지금 급등이 안 들어갔죠. 요런 주봉 120선 찍고 올라가는 태성, 네오셈 120주선 찍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오셈 얼마나 올랐는지 120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전에 먼저 급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급등 들어가서. 그리고 태성 120선 찍고 오른 다음에 또 급등해서 바로 더블 치고 LVMC 120선 찍고 아직 급등 안 들어갔습니다. 제2의 STX라고 말씀드린 광산 때문이에요. 여기는 리튬 광산이었고 LV는 히토류 금 쪽이기 때문에 120주선 찍고 어떻게 됐어요? 10배 올랐죠. 그러니까 LVMC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2,700원 아래를 2번 지지받았어요. 장폭락할 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난주에도 이번 주 보면 3% 떨어졌는데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20%씩 올라가. AI 관련주 바이오로 또 무슨 쿠팡 뭐 관련주 뭐 우리 온라인몰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이런 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뉴스 나올 거예요. 요번에 대주주가 어쨌든 의지가 있어요. 1,200억을 사놨기 때문에. 그럼 대주주가 1,200억 사놨는데 1,900원 이번에 그 절한사채 그 1,900원짜리가 지금 아직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2배도. 그러면 그거 주식 전환하면 LV에 이 지분 말고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하게 되면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한 2, 3%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대박이 나기 시작하니까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13분 진행을 했고 지금 구독자 엄지 부탁드릴게요. 정말 다 외워서 현재 트렌드 분석해주고 영상 3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것만 적으셔서 보시더라도 다음 주에 대박 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 것만. 지금 너무 좋다. 불사조. 그래도 책임감 있게 안 간 종목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올라간 거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도움됐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불사조 검색 많이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세요.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단타하니까 단타하신 분들도 꼭 해보시고 기업 분석 단기 매매 종목 진단 이모티콘 하루 4,000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저밖에 없습니다. 안 나온 기사까지 찾아서 매일 분석해드려요. 아시겠죠? 지금 안 가는 종목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안 가는 종목이 또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